자, 이번 시간은 제2회 실무 수행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수정상사 문제 1번 먼저 볼게요.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네요. 7월 1일자로 1,000원 맡겼네요. 통장을 신규 개설했고 신규 거래 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마시고 돈 넣은 거 하지 말고 거래처를 98100으로 만들입니다. 계좌번호 보시고요. 국민은행 보시고 거래처 등록 가서 금융기관 98100 국민은행 계좌번호 아까 적혀있던 거 2 3 223 201123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 쓰시면 되겠죠. 다음 계정 과목 138번의 전도금을 소액 전도금으로 바꾸래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138을 누르고 얘가 지금 빨강색이라서 이게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누릅니다. 커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1 여기가 지금 활성화되죠. 여기다가 소액 전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단축키 외우셔야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닫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손익계산서가 쭉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 지금 올해가 5기니까 작년도는 4기겠죠. 전전기까지 나왔네요. 여기에서 전기의 재무제표는 이미 2월 받아 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검토해서 오류를 찾으랍니다. 쭉 보시고 어디 빠져 있거나 잘못된 것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가볼게요. 자, 상품 매출부터 850 그다음 매출 원가 596 엔터 쳐보면 기초 16 6억 기말 2000 맞고 그 다음에 급여부터 쭉 찾습니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금액이 틀려있네요. 65만원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 운반 소모품비 이자 수익 420 이자 비용 300 그리고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금액 65만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인 2억 1천만원 딱 맞죠. 그래서 빠져있는 것만 넣으시고 틀려있는 거 고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출거래래요. 10월 2일에 상품을 판매했대요. 대규모 외상이야. 거래처는 드림문구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내가 좀 수정상사니까 100만원 팔았고 있는 상품을 자, 상품 팔았습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날짜는 10월 2일날 상품 매출 대변 잡고요. 금액은 100만원 차변에 전액 다 외상이라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 드림문구 문구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볼게요. 거래명세서 10월 4일자 내가 수정이자 금액은 55 확인하시고 상대방은 현성 뭐라고 했냐 판매용 상품을 사옵니다. 지금 상품 사왔죠. 근데 9월 25일에 지급한 계약금이 있나봐요. 상품 사기 위해서 계약금 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선급금 나머지가 외상이다. 전체 금액은 55인데 영수증에서 봤죠. 그래서 상품을 사옵니다. 날짜가 10월 4일자 차변 상품 금액은 55만원 그런데 미리 계약금 준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9월 25일에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안 찾아봐도 되겠죠. 선급금 깹니다. 현성 금액을 찾아보면 그 숫자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플러스키 누르고 복사 받습니다. 금액을 안 가르쳐주면 9월 며칠날 25일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선급금을 받았다고 아니 줬다고 돼 있죠. 통장에서 돈 먼저 나갔네요. 선급금 금액 가르쳐줬기 때문에 안 찾아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미리 줬을 때 선급금 했으니까 선급금 빼고 나머지만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세 납부선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날짜는 여기 안 찍혀 있으니까 10월 5일자
영업부에 쓰던 자동차에 자동차 세를 내요. 통장에서 나갔어요. 대한은행 통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세금과 공과금. 금액은 16만 5천 원. 이 금액 확인하시고 표시하시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네요. 대한은행. 날짜는 10월 15일 아니요 5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16만 5천 원 확인했고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이 대한은행입니다. 16만 5천 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영수증 보겠습니다. 약소금이네요. 금액은 330짜리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외상 매입금을 약소금으로 지급한대요. 지급보험 관리는 하지 말래요. 지금 2회차니까 그렇고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약소금으로 발행했어요. 금액 아까 확인했었죠. 330짜리 외상 매입금을 없앱니다. 날짜는 10월 10일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한지류 거를 없애고 금액은 330. 대변에 약소금 발행했죠. 지급보험 대한지류 플러스키 눌러서 복사받고 그리고 지문에서 지급보험 관리하지 말라니까 원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 놓고 이거 눌러서 여기다가 내용물 다 치는 건데 지금은 하지 말랍니다. 2회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통장이네요. 대한은행 통장이죠. 10월 12일자에 맡기신 금액 돈 입금됐습니다. 외상 판매 대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거래처는 유경상회야.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외상 판매 대금이 없어졌으니까 통장에 돈 넣고 외상 매출금을 없애버리게 되면 되겠네요. 날짜는 10월 12일자. 통장에 돈 넣을게요. 금액은 통장 걸어야 되겠죠. 대한은행 금액은 맡기신 금액이 500이었어요. 뭘 받았냐면 외상 매출금을 받아냈습니다. 유경상회라고 통장에 찍혀 있었죠. 그 다음 문제. 자, 여비정산서 10월 15일이네 날짜가 영업부 김한국이 수원 출장을 갔는데 제출한 여비정산서입니다. 출장비는 10월 9일에 현금으로 줬습니다. 10월 9일에 줬을 때 뭐라고 했었겠어요? 찾아보면 이렇게 전표가 있겠죠. 가지급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표 확인하시고 거래처 걸려있고 그래서 오늘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10월 15일자 출장비 중에 실제 소액을 차감한 것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40이고 아까 가지금 처리돼 있고 실제 35를 썼고 차액을 반납했으니까 차액은 현금으로 다시 입금시키면 되겠네요. 김한국이고 모두 다 여비교통비 처리하라네요. 자, 가지급금 처리했을 때 처리됐으니까 날짜는 오늘 15일자 가지급금을 없앨게요. 김한국이라고 걸려 있었죠. 김한국 걸어서 40만원 미리 줬던 거 빼고 이제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쓰고 왔냐면 실제 소요액 35만원을 쓰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5만원 이렇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네요. 찾으신 금액 돈 나갔습니다. 10월 16일자고요. 매장의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됐습니다. 그 통장에서 전기세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날짜는 10월 16일 날 차변에 이게 원래 기본값에 전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력비를 살려놓으면 수도광열비하고 답이 겹치니까 전력비가 지워진 겁니다. 500번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그냥 수도광열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번만 씁니다. 수도광열비 통장에서 25만원 빠져나갔고 보통예금 통장이 대한은행 통장인데 빼냅니다. 25만원. 그 다음에 10월 22일자 업무용 컴퓨터를 사왔습니다. 카드 결제했네요. 신용카드의 명칭을 안 가르쳐주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국민은행 카드로 썼습니다. 10월 날짜 10월 22일 금액 확인하시고 컴퓨터 사왔다 그랬죠. 신용카드는 국민카드. 22일날 차변에 비품 사온 거죠. 금액은 보기 싫으니까 스페이스 바로 지울게요. 80만원짜리 사왔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그 카드가 국민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국민카드 미지급금 걸어야 되겠죠. 금액은 80.
다음 문제. 10월 30일 날 창고용 건물을 임대해 줍니다. 그리고 10월분 임대료를 받습니다. 현금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 임대료를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돈 받았다. 현금, 입금 잡으면 되겠네요. 날짜는 30일 날 차변에 현금 받았죠. 금액은 25만원. 그 대변에 임대료 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임대료 수익은 400번대죠. 이게 주 영업 활동이었을 때 쓰는 이름이고, 여기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904번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매출액이에요. 주된 영업일 때 아니니까 영업외 수익 쓰라고 돼 있으니까 25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종을 보면 이 사람이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하는 것은 주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말이 없어도 부동산 임대업이 있으면 이게 주업이니까 400번대에 매출을 쓰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영수증 나왔네요. 10월 31일자 여기 날짜 있고, 여기서는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상품 배달용 화물차에다 기름 넣었대. 현금 줬대요. 영수증 받았네. 날짜는 10월 31일 날 출근 전표 누를게요. 차에다 기름 넣으면 뭐라고 했어요? 차량 유지비지. 금액은 2만원짜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표 수정. 자, 11월 25일자 대한은행 보통예금 내역 검토 결과 02-2667-115 10월달 전화요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인식되는데 현금 출금으로 잘못됐대. 자, 전화기에 보니까 여기 전화번호 있고 요금은 43,000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전표를 가볼게요. 11월달 25일자 전표를 갈게요. 자, 통신비가 43,000원은 맞고 거래처도 뭐 KT 거래처는 걸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금액이 현금으로 돼 있어. 어디서 나갔다 그러냐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대한은행.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바꾸고 여기를 대한은행이라고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1월 28일자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잔액이 맞지 않아서 거래처 원장을 검토했더니 한일 상사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한 매상 매출금 200만원이 한성기업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더래. 지금 금액은 맞는데 거래처가 잘못 끼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11월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많지는 않죠. 실제 데이터하면 데이터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표 특정한 걸 찾으려면 그냥 그 전표 바로 날짜 치시면 돼요. 자, 돈이 들어온 건 맞는데 거래처가 한성기업이 아니라 한일 상사래. 그럼 여기 거래처를 한일 상사로 갈아 끼우면 되겠죠. 한일 상사가 아니라 한일 상회. 이렇게. 자, 다 했죠.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보니까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내가 빌려온 돈이 있나봐요. 기간 경과분 이자가 장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는 거야? 이자 비용을 잡으라는 거죠. 잡습니다. 12월 달로 갈게요. 12월 스페이스바 지우고 31일자 이자 비용 잡습니다. 경과분 30만원. 그리고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는 못 준 거잖아. 왜?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미지급 비용. 금액 30만원. 자, 그 다음 문제. 자동 결산하로 되어 있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보충법. 수동 또는 자동으로 해도 된대요. 수동으로 하면 여기다 하는 거고, 자동이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수동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분기를 각각 다 하는 거고, 우리는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시산표를 엽니다. 자기 걸로 합니다. 분기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 거의 외상 매출금 8,680 곱하기 1% 설정하겠죠. 빼기 40만원. 그 다음에 3,880만원 1% 빼기 20만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갈게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이 기능이 더 편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계산해 놓은 값을 칩니다. 468 플러스 188 플러스 다 있죠? 잊지 말고 전표 추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꺼버리지 말고 진짜 추가가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시산표를 다시 조회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하고 딱 1%가 되면 금액 맞고 전표 추가한 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닿습니다. 수동분계로 하셔도 되고 여기다 해도 더 불편하잖아. 전표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시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을 줘야 하라는 문제죠. 9월 말 매출처 영화전자의 외상 매출금 잔액. 자, 거래처 이름 나오고 계정 과목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 잔액을 가시면 됩니다. 메뉴 닫고요. 거래처 이름 나오면 거래처 원장 잔액 8 9월 30일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점만 맞추면 됩니다.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영화죠. F2키 눌러서 영화 112번 잔액은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450만원.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 뒤지래요. 비유동 부채 잔액을 찾으래. 친절하게 합계잔액 시산표 보러니까 그럼 보면 되는 거죠. 날짜는 6월 말 현재 6월 치면 6월 말이에요. 누게 비유동 부채를 찾으래. 비유동 부채 여기 있네. 비유동 부채는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일개표 또는 일일 자금 명세를 보래. 이것도 전산생에서는 보지 못했던 메뉴죠. 그러니까 알등으로 하면 돼요. 일개표 3월 30일 현금 거래가 발생한 계정. 일단 일개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니까. 일개표 가서 3월 31일 뭐 따졌죠? 현금 거래가 발생한 거래. 여기 현금 쪽에 숫자 찍혀 있는 걸 보면 되죠. 여기 받으름이 현금 거래가 있네요. 더블 클릭해보면 나머지는 현금 거래 하나도 없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이게 무슨 분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받으름이 없어지고 현금이 들어왔네요. 고거래.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라 했어요? 일일 자금 명세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이거 몰라도 종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봐도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컴퓨터의 프로그램상의 날짜가 찍히는 겁니다. 여기를 3월 31일자로 가봐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물어보거든요. 자, 일일 거래인데 여기 차변이고요. 현금 지출은 없고 여기 현금 수입이 한 건이네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했으면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현금으로 돈이 나간 것이 여기에 찍혀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차변, 대변, 대차로 분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부가 일일 자금 명세라는 겁니다. 가끔 물어보니까 한번 봐두십시다. 이걸 모르면 종전에 알던 방식으로 찾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끝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받으러만 현금 거래가 있었네요. 나머지는 다 대체 거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